공포 사연 읽어주는 여자. 우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포 사연 읽어주는 여자 정인입니다. 주민명. 조명 좀 어둡게 해주세요. 다음 김모씨가 85층에 입주했던 땡땡띵씨는 내려갔으나 역부족이야. 쥐파 먹으면서 입에서 피라도 흘릴 줄 알았는데 약간 땡땡이 닮아 보이는. 오늘은 공포 라디오를 한번 볼 거거든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럼 일단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초등학교 때 여름방학에 할머니 집으로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김포에서 유명한 무당이십니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적도 있으실 정도로 유명하신 분인데 아무래도 하시는 일이 무소 계열이다 보니까 기와집 같은 옛날 집에 주변엔 아무것도 없어서 어릴 적에 저는 너무 심심했습니다. 그날도 어른분들은 밭일, 논일을 나가시고 저는 할머니 집 대청마루에 누워서 만화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샌가 잠이 들었는데 어디선가 까드득 하는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고개를 들어서 주변을 보니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고 조용한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누웠는데 아까보다 조금 더 커진 까드득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다시 살펴보니 역시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자리에 누우면 아까보다 더 커진 소리가 나기를 반복했습니다. 당시 할머니 집에는 쥐가 흔하게 발견되었기 때문에 쥐 소리인가 싶어서 신경을 껐고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때 어느샌가 들어오신 저희 할머니가 다급한 소리로 "어딜 감히 썩 꺼지지 못해!" 라고 큰 소리를 지르시자 그 소리가 정말 한순간에 싹 사라졌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호통을 쳐서 쥐를 쫓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집수리를 하는 대공사를 벌였는데 마침 대청마루를 새 것으로 교체하기 위해 통째로 드러냈습니다. 작업을 하던 인부가 문득 저에게 이 자국은 뭐죠? 하고 물어봤습니다. 무슨 말인가 싶어서 대청마루를 살핀 저는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청마루를 떼어내서 뒤집었는데 그 바닥에는 마치 사람의 손톱으로 긁어낸 듯한 자국이 곳곳에 남아있었습니다. 마치 반대편까지 뚫기 위해서 대청바닥을 손톱으로 파낸 듯한 모양새였습니다. 저도 인부들에게는 쥐일 거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분명히 쥐의 이빨이 아닌 사람 손톱으로 긁은 자국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날 할머니께서 집으로 늦게 돌아오셔서 그 대청마루 바닥을 긁던 무언가가 제가 누워있는 반대쪽까지 긁어내는 데 성공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아직도 소름이 돋습니다. 첫 번째 사연이에요. 대청마루 손톱으로 까드득 저는 손톱이 없기 때문에 귀신이 되면 그런 소리를 못 내겠죠? 손톱을 좀 물어뜯지 말자는 교훈이 느껴지네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일주일마다 온갖 친척이 다 놀러오는 집에서 살고 있어요. 외동이라서 형, 누나, 동생 등 7명이서 같이 노는 게 좋았기 때문에 거절은 안 하고 매주 재밌게 놀았죠. 그날은 어른분들은 전부 외식을 하러 나가셨고 집에는 저 포함해서 7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 다 되어가자 그중 가장 나이가 많은 누나가 같이 밖에 가서 저녁 먹고 오자 라고 말했습니다. 저랑 친척 남동생은 그냥 집에 있고 싶어서 그 누나에게 우린 그냥 집에서 때울래 하고는 컴퓨터를 했고 동생은 TV를 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동생이 제 방에 와서 형, 저 친구 좀 만나고 올게요 하길래 TV만 보니까 심심한가 보네 하곤 그래 잘 갔다 와 하고 저는 계속 컴퓨터를 했죠. 컴퓨터를 장시간 하다 보니 두통이 오고 목도 말랐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야 성민아, 형이 목이 말라서 그러는데 물 한 잔만 갖다 줘. 그런데 누군가가 제 옆 탁자에 물컵을 탁 하고 놓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동생이 집에 있다고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컴퓨터를 끝내고 물컵을 주방에 갖다 놓고 동생이 생각나서 아무도 없는 집에서 동생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성민아, 얘 어딨지? 자나? 성민아! 그렇게 안방 화장실까지 보고 거실에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주방 식탁에 놓인 물컵을 보고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집에 제가 혼자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갑자기 머릿속에서 형, 저 친구 좀 만나고 올게요 라는 말이 미친듯이 울리더군요. 그리고 안방 화장실에서 누군가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이 물에 젖어서 질퍽질퍽 하는 소리를 내면서 제 뒤까지 오더군요. 저는 거실 화장실에 있는 거울로 간신히 그 물체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 물체는 도저히 사람이라고는 설명하기 힘든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키가 대충 봐도 3m 넘어 보였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을 귀신 마냥 축 처져 있었고요. 저는 그 집을 탈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짰어요. 하나 둘 셋 하는 순간 전력으로 뛰어서 현관을 박차고 나가서 계단을 빠르게 내려가자 이 생각까지 하고 다 하고는 머릿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하나 둘, 셋 뛰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물체에 뛰어오는 발소리가 마치 책상에 샷건을 치는 듯이 소리가 컸기 때문입니다. 쾅쾅쾅쾅 이렇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높은 층에서 1층까지 계단을 4-5칸씩 뛰어서 내려왔습니다. 1층까지 내려오자 발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근처 공원 벤치에서 친척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친척들이 왔고 가장 나이가 많은 누나한테 상황 설명을 했죠. 저보다 어린 동생들은 무섭다고 울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 누나들은 아니 애들은 무섭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오히려 저를 혼냈습니다. 저는 그때 극도로 화가 나서 아 그럼 올라가 보던가 라고 화를 냈어요. 그렇게 다 같이 올라가고 집 상태를 보는 순간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그 물체는 뛰는 폭이 대충 봐도 5m는 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속도를 이기면서 뛰어내려왔던 거고요. 그 뒤로 저는 부모님께 졸라서 그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이사를 갔고 그 주변에 살던 친척들도 이사를 갔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도 그 물체를 본 적이 없지만 참 무서웠던 경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연이었어요. 팔척 귀신이라는 말이 있죠. 슬렌더맨. 동서양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귀신인 거죠. 끼쭉한 귀신. 끼쭉 귀신. 전 개인적으로 그런 거 너무 무서워요. 네 번째 사연입니다. 제목은 금기의 문이에요. 금기의 문. 때는 2011년 8월 말. 제가 중학교 때 다니던 학원에서 겪은 공포 실화입니다. 여느 때와 같이 개학, 고등학교 진학에 직결된 내신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밤 12시 반에 학원을 마치던 시기였습니다. 맞아, 이때는 되게 늦게 끝났죠? 이때는 아직 밤 10시까지라는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늦게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매일 다니면서 공부하던 그 학원에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도는 학원 괴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야, 너 혹시 그거 알아? 학원 지하 2층에 문이 잠겨있잖아. 왜 잠근 줄 알아? 나도 들은 건데 거기 문 잠근 이유가 전쟁 치르고 피투성이가 된 군인 귀신이 보여서 문을 잠근 거래. 에이 무슨 거짓말도 그런 허황된 거짓말을 하냐? 야 말이 되는 소리 해라. 그런 분들은 현충원에 계시겠지. 이러면서 저는 그 친구의 괴담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제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어느 날 밤늦게 학원을 마친 날이 있었고 그 친구도 같은 시간에 끝나서 집을 가려고 하는데 야 저번에 내가 말한 군인 귀신 있지? 못 믿겠으면 오늘 몰래 가볼래? 아니 내가 말했잖아. 그런 거 있을 리가 없다니까. 그럼 직접 가서 확인해볼래? 있으면 놀라겠지만 없어도 없다는 걸 증명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혹시 무서워서 겁나? 솔직히 조금 무서웠지만 계속 이러면 우정이처럼 가만히 안 둘 것 같아서 눈 딱 감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 눈 딱 감고 가보자. 가봤자 없을 텐데 왜 가서 가는 거야 진짜. 그렇게 학원불이 꺼진 새벽 1시 저랑 친구는 지하 1층에 숨어있다가 학원불도 꺼지고 인기척이 사라질 쯤 지하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데 문 잠겨있으면 그냥 돌아가는 거다? 알았어. 아까부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혹시 쫄았어?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내려가더니 지하 2층 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저와 친구는 어두컴컴한 곳에서 핸드폰의 불빛만을 의지한 채로 문 앞에 오니까 잔뜩 쫄아있었고 긴장한 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야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문 여는 걸로 하자. 그래? 가위바위보? 아니 묵찌빠였어. 무게. 야 너가 뭔 졌어. 뭐 묵찌빠야. 네가 열어. 가뜩이나 쫄아있는데 가위바위보도 져서 저는 크게 호흡하고 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근데 여기 잠긴 곳이라며. 이게 왜 열리는 거야? 그러게? 왜지? 나 열리니까 들어가 보자. 저와 친구는 잔뜩 긴장한 채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되게 넓은 공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기도 느껴져서인지 더 긴장했습니다. 저와 친구는 두리번 거리면서 뭐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거봐 아무것도 없지? 확인했으니까 나가자. 야 저거 뭐야? 저 봐봐 내가 불빛 비추는 거. 저는 그 말을 듣고 바짝 긴장한 채로 불빛이 있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뭔가 피투성이가 된 총을 든 군인이 서 있었습니다. 야 거봐 내 말 맞지? 있는 거 보이지? 야 빨리 무서우니까
빨리 튀자. 그 순간 군인 귀신이 우리 쪽을 쳐다봤고 영화에서 볼 법한 좀비 걸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이씨, 뜸들이지 말고 튀자니까. 야, 너 발이 안 움직여. 어떡해. 저는 도망치자고 재촉하는데 친구는 무서워서 그런지 얼어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문 쪽으로 달려갔는데 세상에 문이 잠겨있었습니다. 야, 큰일 났어. 문 잠겨있네. 어떡해. 친구는 잔뜩 쫄아서인지 대답도 없고 군인 귀신 점점 가까이 오고 저는 패닉에 빠져서 밖에서 소리라도 들릴까 문을 쾅쾅쾅쾅 두들겼습니다. 제발 아무도 없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1분을 두들겼을까? 그때 마침 경비 아저씨가 문 소리를 들으셨는지 내려오셔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니, 너희들 왜 이 시간에 여기 있니? 감사합니다. 저는 연신 감사합니다만 말하고 얼어있던 친구의 죽방을 때리고 손을 잡고 계속 달렸습니다. 야, 너 왜 계속 가만히 있어? 미안해. 너무 무서워서. 야, 근데 너 바지? 괜찮아. 집에 가서 빨면 돼. 그렇게 그날은 마무리되고 다음날 학원에 가자마자 경비 아저씨를 찾아갔어요. 아저씨, 어제 저희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너희구나. 어제 근데 창고에서 뭐하고 있었니? 네? 거기 창고 아니에요. 되게 넓은 공간이고 귀신도 있었어요. 뭔 소리야. 거긴 창고라서 사람이 들어가기도 힘든데. 저는 무슨 소린가 싶어서 다시 지하 2층을 열어달라고 경비 아저씨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지하 2층 문을 열더니 책과 강의 도구로 가득 찬 창고를 같이 봤습니다.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창고라고 했잖니. 이상하다. 여기서 귀신도 보고 그랬었는데. 저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어제 내가 본 게 헛것인가 싶어서 친구가 있던 학원 강의실로 올라갔었어요. 야, 너 어제 확실히 귀신 봤지? 응? 뭔 귀신? 아니, 너랑 어제 지하 2층 군인 귀신 확인하러 갔잖아. 뭔 소리야. 나 어제 학원 강의 없어서 쉬는 날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 같은 충격에 휩싸였고 그때 보였던 어제 친구가 무서워서 실수한 바지를 입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나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학원만 가면 군인 귀신이 생각나서 공부를 제대로 못한 결과 내신이 아깝게 부족해서 외고 진학을 못하고 일반계고로 진학했습니다. 그 학원 친구와 아직도 연락하면서 술 마실 때 종종 얘기하곤 하는데 그 친구는 정말 금시초문이라면서 아직도 그런 바보 같은 얘기를 하냐고 웃으면서 지냅니다. 저만 경험한 일이라 친구도 믿어주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너무 충격적이고 무서워서 그때 했던 얘기조차 기억하고 그 귀신이 꿈에 가끔 나오곤 합니다. 이상 제 중학교 시절 공포 실화를 마치겠습니다. 되게 길다. 4번째 사연이었어요. 5번째 사연. 안녕하세요. 전 미국에 살고 있는 7살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아들과 제가 겪었던 무서운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는 이곳에는 잠에 들기 전에 항상 부모님께 침대 밑에 귀신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한 뒤 이마에 키스를 받고 잠에 드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 문화를 아들에게 들려주자 흥미로웠는지 그날부터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 자야지. 파파 굿나잇 굿나잇. 파파 침대 밑에 귀신이 있는지 확인해줘야죠. 아, 맞다 그래. 평소와 다르게 뜸을 들이다가 부탁한 아들의 말에 웃으면서 침대 밑을 들여다봤어요. 그때 아빠 침대 위에 나랑 똑같이 생긴 애가 누워있어요. 똑같이 아이가 침대 밑에서 숨죽여서 제게 속삭였어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서 침대 위를 보는데 침대 위에는 여전히 방긋 웃고 있는 아들이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빠 뭐해? 분명히 방문이 열리고 갑자기 아들이 들어왔어요. 깜짝 놀란 저는 침대를 다시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침대 위도 밑도 누가 누워있던 자국도 온기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저희 가족은 바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이후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 집에서 쌍둥이 형제가 죽었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사 준비를 좀 빨리 하셨네. 다음 사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초등학생 때 겪은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는 방학 때가 되면 외가에 맡겨져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셋이 지냈습니다. 지역도 너무 외지고 뒤로는 산이고 앞으로는 차도 건너 냇가, 논밭만 있고 화장실도 집 밖에 있는 나무로 만든 낡은 재래식 화장실이고 시내도 아니고 읍내 나가려면 차로 20분은 가야 되는 그런 곳이며 근처에 집이라고는 외가댁을 포함해서 4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노는 시간이 많았는데 외가에서 키우는 진돗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 개는 낯선 사람을 봐도 짖질 않아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가 바보개라고 놀리면서 어느 때처럼 시간을 보내다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외가댁에 오면서 한 번도 뒷산 쪽으로는 가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나서 집으로 말고 뒷산 쪽으로 가는 길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가는 길이 더 들어가면 뒷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가다 보니 외가댁 뒤에 있는 집이 보여서 주변을 둘러보는
들어갔는데 뒷집 할머니가 문을 열고 앉아있는 상태에서 저를 쳐다보시고 계셔서 계속 가려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놀고 자다가 그날 새벽 2, 3시쯤 갑자기 배가 아파서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볼일 보고 나왔는데 이게 밤이니까 집 불은 다 꺼져 있는 상태고 산 옆이다 보니까 무서워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천천히 집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앞에 바보개가 보여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바보개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미친 듯이 짖어대고 날뛰기 시작하는데 왜 저래? 뒤에 뭐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전에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는데 뒤를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러고 나서 집으로 달렸고 들어가자마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이 든 건지 눈 떠보니까 아침이었습니다. 그러고 할아버지한테 어제 새벽에 개가 하도 짖어서 뒷집 할머니가 뭐라 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했더니 거기는 아무도 안 사는 폐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어제 할머니를 봤다고 얘기했고 다시 뒷산 쪽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다고 생각했던 집이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폐가가 되어 있었고 할머니도 없었습니다. 그 뒤로 몇 년 뒤에 중학생이 되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외가에 들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서 폐가로 가봤습니다. 별로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풀이 더 무성해졌고 집은 더 낡았으며 그때 봤던 할머니도 그 자리에서 저를 보고 있었거든요. 뒷이야기가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 이상 외가에 가지 않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부적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 할머니는 아직도 저를 보고 있습니다. 에? 너무 당연하게 집은 더 낡았고 그 할머니도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 무서워. 갑자기 무서워지는데? 7번째 사연. 2012년 여름 군인이었던 제 친구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현역 군인이던 대학 동기들 4명 정도가 모여서 바다로 놀러 가기로 해서 휴가 나와서 정말 오랜만에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물놀이를 실컷 하고 저녁에 소주 한잔하면서 서로 자기 선호인 이야기, 여자친구 이야기 즐겁게 나누던 중에 문득 친구가 자기가 부대에서 겪었던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웃고 넘겼죠. 워낙 겁이 많던 친구였거든요. 그러나 그 친구 이야기는 저를 포함한 친구들이 며칠 동안 밤잠을 설칠 만큼 무섭고 당황스러운 얘기였습니다. 그 친구 부대는 최전방에 있었는데 그날은 이병이었던 친구가 상병 선임 1명과 탄압고 야간 보초 근무가 잡혀있던 날이었습니다. 근무지 주변에는 전등 하나 없어서 구름이라도 끼는 날에는 달빛도 들지 않아 몹시 어두웠기 때문에 초소 근무를 위해서 야간 투시경이 필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근무 시간이 되고 선임과 친구는 초소 근무를 서기 시작했습니다. 상병 선임과 시시한 농담 따먹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선임이 피곤하다면서 눈 좀 붙일 때니 무슨 일 나면 깨우라고 하고 주저앉아서 그대로 코를 고면서 잠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친구는 혼자 투시경을 끼고 근무를 서고 있는데 갑자기 투시경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배터리가 다 됐나? 하고 살펴봤지만 장비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기후 증상이 계속되자 옆에 있던 선임의 장비를 착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작동되는가 싶더니 10분 정도 지나자 똑같이 깜빡거리는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고 역시나 장비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죠. 친구는 별 수 없이 옆에 잠들어 있던 선임을 깨우려고 했으나 아무리 불러도 선임이 잠에서 깨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음이 급했던 친구는 어깨를 살짝 흔들면서 선임을 깨웠고 마침내 눈을 깜빡이며 선임이 잠에서 깼습니다. 친구가 막 자초지정을 설명하자 선임의 얼굴이 급격하게 굳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친구는 선임의 반응에 혹시나 본인이 무슨 실수라도 했는지 걱정이 돼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지만 선임은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10분 정도 후 근무 교대 시간이 되어서 다음 근무 인원과 교대 후에 내무반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내가 잠든 사이에 꿈을 꿨는데 말이야. 예, 말씀하십시오. 네가 근무 서는 거를 내가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꿈이었는데 웬 여자가 네 눈앞에서 손을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꿈이었어. 아니, 꿈이 아니었나? 그 뒤로 둘은 내무반에 가는 길에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깜빡깜빡거린 게 깜빡깜빡. 9번째 사연입니다. 제가 20대 군대를 전역하고 겪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전역 후 수련원에서 일하고 있던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들과 함께 수련원에서 청소년 지도자, 흔히 말하는 교관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있었던 특이한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의 친구는 팀장이었고 저와 친구들은 A라는 수련원에서 일을 하였고 B라는 수련원이 있는데 같은 업체라서 가끔씩 일손이 부족한 날은 서로 품앗이를 하듯이 지원을 나가고 지원을 오는 방식이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수련원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2박 3일 기준 첫날은 산을 오르거나 체력 단련 및 간단한 레크레이션으로 마무리를 하고 둘째 날은 여러가지 야외, 실내 교육을 하고 저녁에는 장기자랑과 캠프파이어를 하고 셋째 날에 퇴소하는 것이 국룰이었습니다. 사건은 B라는 수련원에 첫 지원을 나갔을 때 일입니다. 여느 때와 같이 지원을 나가서 학생들을 인솔하고 아무래도 지원을 나간 입장에서는 기존에 일하는 교관들의 보조를 봐주는 편입니다. 학생들이 들이오고 하는 일은 같기에 수월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별다를 것 없이 하루가 가고 둘째 날이 되어서 오전 오후 일과를 다 쳐내고 캠프파이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캠프파이어가 시작되고 놀러온 학생들이 사고가 나지 않게 주위를 살피던 중 5층 불이 꺼진 숙소에 한 학생이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더군요. 보통의 경우에는 어디가 다치거나 아픈 친구들은 학교 선생님의 인솔 하에 1층 교사 숙소에 머물게 되어 있는데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무전을 쳐서 B라는 수련원 팀장님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5층 숙소에 학생이 한 명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팀장님께서 5층이라고? 그래. 신경 쓰지 말고 담배 피우러 본부로 올라와. 저는 알겠다고 무전을 남기고 본부실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팀장의 친구와 B 수련원의 팀장님이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던 팀장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야, 너도 봤다며? 응? 뭐가? 5층에 찐빵이. 그게 뭔데? 아니야, 이따 얘기해줄게. 그렇게 전 궁금증을 남기고 2일차 일과를 마무리하고 씻고 직원들끼리 숙소에 모여서 야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팀장인 저의 친구가 수련원에 있던 이야기를 하더군요. 예전에 실장님이 우리처럼 직원이랑 팀장님으로 계셨을 때 일인데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놀러 왔었나봐. 그 학교에 약간 왕따 비슷한 걸 당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의 별명이 찐빵이었나봐. 근데 그 아이가 아까 네가 본 5층에서 떨어져서 자살했을 때 그 뒤로 몇몇 교관들이 봤다고 하더라고. 너도 그걸 본 거 같네? 그리고 있잖아, 이번 학교는 인원이 적어서 4층 숙소까지밖에 안 썼어. 그 이후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 건물은 기역자 건물인데도 5층도 그 사건 이후로 그 사건이 있던 쪽 숙소는 학생들이 잘 때 화장실에서 우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누가 벽을 친다든지 그런 소문이 있어서 5층 자체를 아예 사용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건물 외벽 페인트 보수 공사에도 그 사건이 있던 벽만 1년을 못 가서 갈라진다고 하더군요. 찐빵이라고 부르지 마 그러면. 다음 사연입니다. 10번째 사연이에요. 이 이야기는 21살 때 2015년 1월 모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생긴 제 실화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공포 영화를 못 보는 쫄보긴 했지만 귀신이나 미신은 절대로 안 믿는 사람이었고 가위도 눌려본 적이 없었고 귀신 꿈도 한 번도 안 꿔봐서 그런지 친구들이 가위를 눌렸다고 귀신을 봤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썰을 풀어도 심드렁하면서 나도 제발 그런 거 한번 겪어보고 싶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가족과 근처 모 아파트로 이사간 첫날 곧 군대에 갈 터라서 큰 방은 동생에게 양보를 하고 현관문 옆에 작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 방은 안쪽 창문 건너편에 세탁기실이 있던 곳이었는데 소음이 걱정되지만 어차피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짐 정리를 얼추 마치고 지쳐서 바로 잠들게 되는데 그날 평생 잊지 못할 어떤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서 저는 동네에 가로등이 딱 하나 있는 어두운 길을 지나는 중이었습니다. 가로등 밑에 여자가 한 명 서 있었는데 그 여자는 긴 머리로 얼굴을 덮고 있었고 하얀 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귀신을 안 믿는 저는 그 사람을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여자가 갑자기 소복에서 쓱 하고 칼을 꺼내더니 저에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황급하게 피하고 미친 듯이 도망을 가다가 적당한 곳에 숨어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계속 쫓아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얼굴을 빼꼼 내밀었는데 순간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고 내 눈에는 여자의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인간이 아닌 눈과 얼굴로 날아오는 칼이었습니다. 칼날이 천천히 다가와서 나의 콧장중에 닿을 때 엄청난 식은땀과 함께 벌떡 일어나면서 잠에 깼습니다.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샤워를 하고 다시 잠을 청하려다가 뭐야 깜짝이야. 친구들에게 카톡으로 자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겪는 일에 너무 오싹하고 무서운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다시 잠이 들려고 하는 바로 그때 삑 세탁이 종료되었습니다. 갑자기 세탁기 종료 여자 안내음이 들려서 화들짝 놀랐습니다. 세탁기에 놀란 제가 부끄러워져서 왜 새벽 3시에 세탁기를 돌리고 그래 하고 센 척하면서 다시 잠에 들었죠. 다음날 밤사이 일은 해프닝으로 넘기고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 취해서 집으로 들어온 저는 방에서 바로 뻗었습니다. 그러다 어떤 꿈을 꾸게 되는데 저는 동네에 가로등이 딱 하나 있는 어두운 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밑에는 하얀 소복에 긴 머리로 얼굴을 덮은 여자가 서 있었고요. 뭐지? 어제 봤던 그 꿈이잖아. 이런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을 끼치고 이미 제 몸은 그 귀신에게서 도망가고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 귀신이 시카를 들고 쫓아오는데 어제 꿈이 생생했던 저는 한번 붙잡혔던 기억 때문에 절대 뒤도 안 돌아보고 동네 주민들만 아는 지름길을 통해서 달리고 달려서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덜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침착하게 비밀번호 누르고 집에 들어가니 살았다는 것이 느껴지고 휴 다행이다 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방문을 열자 나를 반겨주는 것은 침대가 아닌 귀신이었습니다. 소리를 지를 틈도 없이 다시 시간이 멈춘 것처럼 흘러가고 시칼은 제 얼굴로 날아오고 있었죠. 정말 저를 무섭게 하는 것은 제 얼굴에 날아드는 시칼보다 말로 형용할 수 없이 끔찍한 귀신의 눈알과 겁에 질린 나를 보면서 웃는 입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이 천천히 흘러서 이번에도 시칼이 콧등에 닿자 잠에서 벌떡 깨었습니다. 집에 귀신이 있나? 여러 생각이 들고 벌벌벌 떨면서 땀에 다 젖은 옷을 갈아입을 용기도 없었지만 애써 이유를 들먹이면서 귀신은 없다고 치부하려고 유튜브를 시청하며 잠에 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술도 마셨고 지쳐서 슬슬 잠에 들렸는데 삑삑삑 세탁이 종료되었습니다. 또다시 세탁기 종료음이 들리고 종료음을 듣고 잠에서 깨서 무서워지자 새벽 3시에 세탁기를 돌린 엄마가 괜히 믿기도 했습니다. 이게 내가 진짜 뭐하는 짓인가 한탄하면서 아침이 돼야 잠에 들 수 있었죠. 다음날 이사 온 지 3일째인데 부모님께 걱정 끼쳐드릴까봐 말하지도 못하고 친구들에게 같이 자볼까 얘기도 해봤는데 겁쟁이라고 놀리기 일쑤였습니다. 한 친구가 침대를 반대로 자면은 귀신이 헷갈려한다는 얘기를 해줬는데 미신을 안 믿는 저도 반신반의하면서 반대로 자보기로 결정했습니다. 3일째 밤 이유는 모르겠지만 반대로 누우니까 졸음이 쏟아지고 일찍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중에 살짝 깼는데 귀신 꿈을 안 꿨다는 사실에 내심 기뻐서 핸드폰 시간을 딱 보니까 새벽 3시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새벽 3시에 세탁기가 울리던데 하면서 잠에 빠져들 때쯤에 삑삑삑 세탁이 종료되었습니다. 도대체 새벽 빨래를 언제까지 하는 거지? 내일부터 나도 내가 해야겠다 하면서 혼잣말 하면서 창문 쪽을 딱 보니까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창문 건너편 세탁기 앞에 절대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서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나온 그 귀신이라는 생각이 들자 심장이 빠르게 뛰고 눈을 꼭 감고 천천히 이불을 얼굴까지 덮었습니다. 무조건 내가 잘못 본 거야 라며 벌벌 떠는 와중에도 사회 선생님이 해주셨던 귀신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이야기가 저와 너무 흡사했는데 불교 반야신경을 틀고 아침까지 버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즉시 유튜브로 반야신경을 틀고 아니야 아닐 거야 하면서 아침까지 이불 안에서 버텼고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오래된 고찰의 불교 신자이신데 매년 거액의 돈으로 부적을 받아서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살던 집들에 항상 부적을 붙여놨는데 이번 집에 이사하면서 까먹고 안 붙인 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실제로 귀신을 눈으로 보고 급해진 저는 해가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 뛰쳐나와서 부적을 찾아서 현관이랑 방에 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귀신이 나오면 부모님께 진지하게 말하고 이사가거나 거실에서 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국 부적을 붙인 이후로 한 번도 귀신 꿈이나 귀신을 보진 못했고 저는 부적의 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도 어떤 해프닝으로 끝나가던 무렵에 주말에 오랜만에 가족 모두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세탁기가 종료되는 소리가 나는데 삑 삑 삑 저는 이 소리를 듣고 밥 먹던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세탁기 종료 소리가 내가 들었던 소리랑 달라서 저는 침착하게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왜 새벽에 자꾸 세탁기를 돌리고 그래? 자꾸 잠자다가 깼잖아. 엄마는 이상한 표정으로 말씀했습니다. 아들 깰까봐 새벽에 세탁기 돌린 적 없는데? 아무래도 찝찝해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2년 뒤 지금 사는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부적은 접어서 핸드폰 케이스에 항상 넣고 다닙니다. 커진을 본 거죠. 커진 세탁기 커진을 본 거죠. 이게 10번째 사연이었어요. 제 썰도 풀어드릴까? 제가 한 번도 방송에서는 푼 적이 없는데 귀신 가위 처음으로 눌린 썰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몸이 진짜 약했어요. 엄마가 몸이 되게 약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엄마랑 체질이 되게 똑같아요. 그래서 그 엄마가 되게 기가 약한
체질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가위를 엄청 많이 눌리고 젊었을 때 이제 지금은 별로 안 눌리시는데 되게 가위를 많이 눌리세요.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가위를 진짜 많이 눌렸고 어느 정도냐면 그냥 학교에서 엎드려서 자면은 무조건 가위에 눌렸어요. 거의 그냥 10번 중에 7번은 가위에 눌리고 되게 많이 눌렸어요, 가위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안 무서울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너무 눌리면 사실 안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뭐 딸꾹질 많이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나중에는 안 무서워져. 이제 처음에 눌릴 때랑 학교에서 눌릴 때는 좀 덜 무서운데, 왜냐면 친구들이 옆에 있으니까 막 가위 눌렸다 해도 막 풀어줘요. 아 왜 그래? 이러면서 뭐 무서운 얘기 하지 마, 거짓말 치지 마 이러면서 그냥 좀 재밌게 해주는데, 진짜 무서운 건 밤에 한밤중에 가위 눌리면 다시 자기 조금 찝찝할 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첫 가위 눌린 게 아직도 기억을 해요. 그때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택에 살 때였거든요. 주택에 살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주택에서 동생이랑 같이 잘 때 얘기예요. 동생이랑 같이 방에서 잘 때 얘기니까 못해도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사이일 거예요. 그때 이야기인데 밤에 한밤중에 그냥 깼어요. 그때는 가위에 한 번도 눌린 적이 없으니까 이제 막 뒤척뒤척거리다가 동생이랑 같이 잠든 다음에 뒤척뒤척거리다가 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동생이 옆에 있었죠? 이렇게 누워있다가 아 뭐야 이러고 옆으로 이렇게 등 돌리고 자려고 동생이랑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딱 돌려서 몸을 딱 이렇게 돌렸는데 돌리자마자 가위에 딱 눌린 거예요. 이렇게 누워있다가 돌리자마자 가위에 딱 눌려서 막 뒤척거렸다고 했잖아요. 잠에서 깨서 뒤척거렸다 했잖아요. 누가 난 엄마인 줄 알았어 처음에는. 엄마 목소리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엄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 가위를 처음 눌려보니까 당연히 엄마인 줄 알았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지 말고 잘 자라 이러는 거야. 움직이지 말고 잘 자라, 움직이지 말고 잘 자라 이러는데 그 처음에는 그냥 되게 따뜻한, 그래서 엄마인 줄 알았죠. 움직이지 말고 잘 자라 이러는데 약간 소리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막 모르겠어. 따라도 못하겠는데 그 소리가 점점 빨라지고 막 이상해지면서 막 이런 소리로 바뀌어요. 처음에 움직이지 말고 잘 자라였는데 나중에는 막 하면서 뭐 무슨 따라할 수도 없는, 나 지금도 따라하겠는데 아무도 막 하는 그런 이렇게 소리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눈을 뜰 수가 있었는데 뜨면은 귀신이 보일 것 같아서 살짝 떴다가 이렇게 꼭 감았을 때 진짜 꼭 감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말 안 했을 거야. 이거까진 아마 얘기 안 했을 건데 그 다음 날인가? 그 날인가? 지금 하도 오래돼가지고 뭐였냐면 그 무서운 꿈을 딱 꾸고 다시 잤어. 잤는데 갯벌에 갔어요. 갯벌에 딱 갔는데 막 놀았어. 엄마 아빠랑 막 놀고 갯벌에서 막 이렇게 놀았어. 그래 와 이러다가 발이 툭 했는데 갑자기 물이 차오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럼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그 갯벌에서 뭘 들어올렸는데 조개 같은 거를, 소라게? 조개? 막 이런 걸 딱 들어올렸는데 거기 눈, 코, 입이 달려있는 거예요. 되게 좀 징그럽게 눈, 코, 입이 딱 달려있고 걔가 눈을 딱 뜨는 거야. 그러니까 딱 그 순간 이게 안 움직이면서 딱 뻘에 다리가 팍 묶여가지고 막 이러면서 물이 차는 그런 꿈이었어요. 물이 팍 이렇게 찼어. 그래서 팍 깼어. 뭐야 이러고 깼는데 깬 순간 몸이 안 움직이는 거야. 가위 또 눌렸구나. 아마 그 당일인 것 같은데 또 가위 눌렸어. 진짜 이거 왜 이러지, 오늘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왜냐면 가위 눌려도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이러지 진짜, 왜냐면 정신이 깬 상태이기 때문에 왜 이러지 이러고 있는데 누가 아직도 웃겨. 다리를 자꾸 돌리는 것 같은, 그래서 이제 내 머리카락이 이렇게 스스스 바닥에 있잖아. 내 머리카락이 여기가 막 머리카락이 이렇게 스스스 거리는, 다리를 자꾸 당기는 것 같이 있잖아. 그래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바닥에 스스스 이렇게 당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가위에 풀렸는데 그냥 다시 잤어. 그때는 아침에 일어나니까 머리가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런 썰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서워서 그 다음날은 잠을 못 자고 나중에는 가위에 적응이 돼서 하나도 안 무서워졌답니다. 가위는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닌데 가위 처음 눌릴 때가 제일 무서웠어요. 하나 더 있다. 딱 하나 더 있어요. 자는데 나도 이런 거 안 믿거든요. 근데 한창 가위 잘 눌릴 때 얘긴데 그것도 중학교 때 누가 몸을, 엄청 커다란 혀가 몸을 핥는 듯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너무 소름이 끼친 거야. 난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었는데 엄청 커다란 혀가 등을 핥는 것 같은 느낌이 났어. 너무 소름 끼쳐서 뭐야 이러고 일어났거든요. 무서워서 네이버에 귀신 그걸 쳐봤거든? 지식인인가 이런 거에 무슨 있었는데 총각 귀신이 구전에 의하면 다 똑같이 생긴 건 아니겠지만 달걀처럼 생기고 눈 하나에 혀만, 입만 하나 달린 그런 귀신이 있다고 대충 그런 내용이었거든. 근데 뭔가 내가 겪은 거랑 너무 비슷하니까 너무 소름이 돋는 거야. 나는 몽달 귀신인가? 몽달 귀신 맞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몽달 귀신이 그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되게 소름 돋았는 적이 있어. 왜냐면 나는 그런 걸 모르고 있다가 겪고
쳐봤는데 그게 있는 거라서 아 뭐지? 했던 그런 눈깔 하나에 됐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가위 하나도 안 넣는다. 11번째 사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고등학생 때 겪은 실화입니다. 제가 다닌 고등학교에는 학교 괴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2층 복도 오른쪽 끝에 여장 화장실에서 손목을 그어서 자살한 여학생 귀신이 나와서 피가 철철 흐르는 손을 세면대에서 미친 듯이 씻어낸다는 괴담이었습니다. 하지만 귀신을 믿지 않았던 저는 이 이야기가 지어낸 흔한 학교 괴담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학년에서 3학년을 올라가는 겨울방학. 방학에도 저는 학교에 나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던 교실은 2층 복도 왼쪽 끝에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 2층은 예전에 여학생들이 사용하던 층이어서 여자 화장실은 복도 양쪽 끝에 하나씩 있었지만 남자 화장실은 오른쪽 끝에만 있었습니다. 저녁 8시 공부하던 교실을 제외하고 학교의 모든 불이 꺼진 시간, 화장실에 가고 싶었던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혼자서 깜깜한 복도 오른쪽 끝에 남자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볼일을 보던 중 갑자기 밖에서 칙칙칙칙칙칙칙칙 하는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옆 화장실에서 이를 닦나 보네 하고 생각했지만 순간 이 닦는 소리가 원래 옆 화장실까지 들리나? 하고 등골이 오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억난 학교 괴담. 귀신이 나온다는 화장실은 바로 옆에 여자 화장실이었습니다. 여자애가 교실 바로 앞에 왼쪽 화장실을 두고 여기까지 올 리가 없잖아. 뒤어든 온몸이 소름 돋게 만드는 생각. 심장이 미친 듯이 빠르게 뛰었고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불 꺼진 여자 화장실 쪽에서 물소리와 함께 미친 듯이 손을 씻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미친 듯이 손을 씻는 소리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죠.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쳐서 교실에 도착한 저는 그대로 가방을 챙겨서 집으로 서둘러 갔습니다. 다음날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저한테 와서 어제 무슨 일 있었냐? 집 갈 때 표정이 썩었던데? 라고 묻길래 어제 겪은 일을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 개소리 하지마. 그쪽 화장실 리모델링 한다고 어제부터 화장실 다 막아놨었잖아. 나 그래서 2층 화장실 갔구만. 다시 가보니까 정말로 화장실은 공사 중이었고 어제도 공사 이후에 저녁에는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그때 갔던 화장실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귀신에 홀렸던 걸까요? 아직도 선명한 그 소리는 정말로 귀신이 손을 씻어댔던 소리였을까요? 다음 사연입니다. 제가 7살이던 21년 전 저희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면서 저희 집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재개발 직전에 단지수가 하나밖에 없는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그곳에는 갈 곳도 없는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물도 전기도 자주 끊겨서 아침마다 어머니가 동생을 업고 저의 손을 잡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 공동수도에서 줄을 서서 물을 받아갈 정도로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타지에서 일을 하게 되셨고 어머니는 동생을 업고 식당에서 일을 다니셔서 저는 어린 나이부터 혼자 집을 보게 되었어요. 어느 날 새벽 저는 전날 먹은 게 배탈이 났습니다. 당시 응급실에 갈 형편이 안 됐던 어머니는 저를 밑층에 사시는 혼자 사는 할머니에게 데려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저의 등을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시고 바늘로 손을 따주셨죠. 그러자 저는 몸이 괜찮아지는 걸 느꼈고 어머니는 감사하다면서 할머니께 바카스를 드렸습니다. 이 일로 저는 밑층 할머니가 친할머니처럼 편하고 좋아졌어요.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아침에 출근하실 때마다 항상 말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 밑층 할머니가 오시면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말입니다. 당시 어머니는 어린 제가 혼자 집에 있는 게 걱정이 되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지평관에 쪽지를 붙여놨습니다. 물 나오는 시간에는 물을 받아 넣기, 형광등을 꼭 끄기, 여기에 할머니가 오시면 절대 문 열어주지 말기, 또 쪽지를 새로 붙여놓으실 정도였어요. 어린 나이에 저는 의문을 품기보다는 그냥 어머니 말을 잘 들어야겠다 생각하고는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나지만 무척 더웠던 어느 날 낮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혼자 퍼즐을 가지고 놀면서 집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 현관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층 할머니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할매 왔다 강아지야 문 좀 열어 묵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현관으로 뛰어갔다가 쪽지를 보고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나서 문을 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계속 저를 강아지라고 부르면서 문을 열라고 하고 노크를 하셨죠. 그런데 노크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보통 노크는 주먹으로 가볍게 문을 치는 똑똑 하는 소리인데 할머니의 노크 소리는 캉캉 하는 이상한 소리였어요. 무서워진 제가 끝까지 문을 열지 않자 갑자기 할머니께서는 무섭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썩을 놈의 새끼가 할매가 왔는데 왜 문을 안 열어! 문을 안 열어! 이러면 노크 소리도 커졌는데 꼭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무서워진 제가 울음이 터지자 옆집에서 저와 동갑인 아들을 키우는 아줌마가 집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아니 할머니 애 있는 집에 무슨 할머니 그거 내려놔요 뭐예요 그게 이런 대화가 들렸고 할머니는 갑자기 조용해지시더니 한마디 욕을 뱉으셨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커다란 쿵 하는 소리가 들렸죠. 제가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옆집 아주머니께서는 제 눈을 가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 후부터 어머니는 항상 저를 옆집에 맡기고 출근하셨고 한 달 후쯤 아버지가 다시 오셔서 저희 가족은 다른 정상적인 곳으로 이사가게 됐고 저는 이 일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 문득 이 일이 생각나서 어머니께 물어봤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때 혼자 둬서 미안했다는 말과 함께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원래 그 할머니는 치매가 심하셨고 무슨 생각이셨는지 그날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쿵 하는 소리는 할머니께서 옆집 아줌마가 방해를 하시자 아파트 밖으로 뛰어내리시면서 나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노크 소리, 그건 할머니가 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저희 집 문을 내리치던 소리였습니다. 노인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그날 퇴근하신 어머니가 집에 와보니 쇠로 된 현관문에 칼자국이 난도질 한 것 마냥 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일 때문인지 전 지금도 쇠를 내리치는 소리만 들으면 소름이 돋곤 합니다. 21년 전 얘기래요. 치매 있는 걸 아니까 어머니는 또 약간 거리를 두신 거겠죠? 다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저희 집은 학교와 가까운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저는 고통이라는 단어를 모를 정도로 잔병치레 한 번 한 적 없는 아주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그 일은 제가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2013년 겨울방학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집은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제 위로 형과 누나, 막내인 저까지 5가족인데요. 제가 형 누나와 나이 차이가 조금 나서 중학교 2학년 학생일 때 형과 누나는 모두 성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저희 남매도 나이가 꽤 있으니까 안심하고 두 분이서 부부여행을 가셨습니다. 부모님이 여행을 가신 후 형과 누나는 외박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집에 안 들어온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집 근처에 살던 제일 친한 친구를 불러서 저녁을 함께 먹고 같이 게임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친구와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새벽에 소변이 마려워서 잠에서 깨어 눈을 꿈뻑꿈뻑 손으로 더듬어 가면서 화장실을 찾아가서 이를 본 후 손을 씻었습니다. 거울 한쪽에 불그스름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피처럼 아주 빨갛고 사람의 형태를 띤 무언가였습니다. 화장실 환풍구에 움츠려서 매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보자 그것의 눈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그것도 동그란 2개의 검은 구멍으로 저와 마주 보았고 저는 너무 무섭고 섬찟해서 화장실 불을 끄지도 못하고 달려나와서 침대에서 이불을 꽁꽁 둘러매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많으면 일주일에 2-3번 가위도 눌리고 그러다 보니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피폐해져 갔습니다. 실제로 저는 반에서 통통한 편이었으나 이 이후부터는 반에서 마른 편에 속할 정도로 몸이 많이 야위였습니다.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던 중 저는 결정적인 일을 겪게 됐는데요. 위에 있던 일을 겪은 지 약 4달 정도가 되어 중학교 3학년 2014년 학기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학교를 다녀와서 안방 침대에서 핸드폰을 하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다 번쩍 눈을 떴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네, 가위에 눌린 것이었죠. 그래도 저는 곧 풀리겠지 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방 문 앞에서 사람 형태의 검은 인형 2개가 갑자기 나타나서 저의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진 저는 열린 안방 문틈으로 보이는 부모님을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엄마! 아빠!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의 입에서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그중 검은 인형 하나가 저의 손목을 턱 하고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아주 천천히 침대에서 끌어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떨어질까봐 눈을 질끈하고 감아봤지만 이게 무엇인지 분명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몸이 계속해서 천천히 밑으로 더 밑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내려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본능적인 몸부림을 쳤고 제 몸이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가위에서 풀려났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펑펑 울었고 부모님은 깜짝 놀라 달려오셔서 왜 그러
그러냐고 물었죠. 저는 그간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겪은 상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제 얘기를 들은 부모님은 지인분께 아주 용하다는 무당님을 소개받게 되었고 저를 데리고 그 무당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당님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렸고 제 얘기를 들으신 무당님께서는 제 몸에 붙어있는 것은 보이지 않으신다며 원인을 찾겠다고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무당님께서는 대충 집을 한번 쓱 들러보시고는 내일 다시 오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다음날 부모님과 함께 무당님을 찾아갔고 무당님께서는 부모님께 아이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다. 집을 보니 터가 너무 안 좋아서 사람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기가 세고 건강한 사람이라도 오래 살 곳은 못 된다. 아이가 그나마 기가 세고 건강해서 지금까지 괜찮았지 그때 몸부림을 치지 않고 끝까지 끌려갔으면 잘못됐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 집은 마침 곧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사를 가려던 참이라 예정보다는 빠르지만 조금 일찍 이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이사를 간 후로는 지금까지 가위 한 번 안 누리고 아주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정말 제가 그때 보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13번째 사연이었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지금 적는 사연은 약 2-3년 전쯤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일로 지금도 잊을만 하면 떠올리는 일이기에 공포사연 라디오에 보내봅니다. 당시 자다 깨서 기억나는 부분만 적어서 말이 살짝 횡설수설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귀신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과학을 부정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귀신의 기획도 본 적이 없었기에 귀신을 본 적이 있다는 경험담들을 소설 같은 이야기로 생각했었습니다. 어느 날 겨울밤 숙면을 취하던 저는 새벽에 갑자기 잠에서 깨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잠자리 옆에 책상을 두어 방 한가운데 책상이 있도록 하였는데 왼쪽을 향해 누워있던 저는 비몽사몽했고 분명히 졸렸지만 이상하게 더 잠이 오지 않아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때 책상 사이에서 무언가 섬뜩한 형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형체에 대해서 기억나는 대로만 묘사를 하자면 얼굴은 피부가 벗겨진 것 같이 빨갰고 근육 같은 게 보였으며 애초에 얼굴이라고 인식할 수 있었던 게 눈이 보였기 때문에 정도로 끔찍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상하반신 역시 구분이 되지 않았고 하나의 덩어리로만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전 그 형체가 여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그 형체가 낸 소린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환각처럼 귓가에서 같은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꿈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악몽이니 잠에서 깬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침착하게 그 상황을 애써 무시했는데 생각해보니 꿈이라고 인식했을 때부터 뇌가 깬 것이기 때문에 눈을 뜨게 될 텐데 어째서인지 꿈에서 깨지 않았습니다. 꿈인데 졸리다고 느끼는 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일으켜서 방불을 켜려고 하였으나 몸이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온몸이 공포소설에나 나올 법한 표현으로 딱딱하게 굳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뒤에 다시 잠들려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형체를 보지 않으려고 애써 눈을 감고 잊으려고 해도 자꾸 생각났고 환청이 들려와서 한참을 끙끙거리다가 잠에 들었던 건지 다시 눈을 떴을 땐 아침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몸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고 새벽에 보았던 형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게 가해였는지 한각이었는지 모르겠으나 그 뒤로 그와 비슷한 형체도 본 적이 없었고 같은 일을 경험하는 일도 없어 새벽에 일어난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 형체가 저에게 위해를 가한 적은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볼 수 있는 형상이었는데 왜 그때만큼은 공포를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형체가 만약 귀신이었다면 저에게 뭘 말하려고 했을까요? 귓가에 맴돌던 밖에 기억이 나지 않는 그 소리에는 어떤 뜻이 있었던 걸까요? 오달달스. 마지막 사연입니다, 여러분. 15번째 사연입니다. 몇 년 전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당시 저는 군대를 막 전역하고 재학 중에 운 좋게 취직을 해서 강남으로 출퇴근을 하는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전 2호선을 타고 출퇴근을 했고 퇴근길은 주로 직장 동료와 함께 퇴근을 해서 지하철에서 잡담을 하면서 퇴근을 하던 그런 회사 생활이 반복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친한 직장 동료들과 술 한잔을 하고 퇴근을 했는데 주로 타던 2호선 순환 열차가 아닌 당산행 열차가 도착하더라고요. 저는 당산보다 조금 더 가야지 저희 집을 갈 수 있을
있었기 때문에 보통 당산행은 타지 않고 2호선 순환열차를 타고 다녔는데 당산이 집이던 동기가 그냥 저거 타고 가자 하더군요. 안돼, 그럼 나 당산역에서 내려서 다음 열차 기다려야 돼 라고 했지만 다음 열차가 올 때까지 자기가 같이 기다려준다고 그냥 타자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열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당산역에서 내린 뒤 다음 열차를 기다리기 위해 당산역 노란선 앞에 서 있었고 동기와 잡담을 하던 중 곧 열차가 도착한다고 노란선 밖으로 물러나라는 안내 멘트를 들으면서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당산역은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2층역이라서 저 멀리 열차가 들어오는 게 눈으로 보였고 동기는 열차를 보자마자 나 이제 갈게 라고 하길래 잘 가, 내일 보자 라고 인사를 하고 열차가 들어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저를 확 하고 밀어버렸습니다. 하는 감정과 함께 몸의 중심을 이미 잃고 중심을 잡으려고 팔도 흔들고 발버둥도 쳤지만 제 몸은 점점 승강장 안으로 떨어지더군요. 그리고 열차가 도착하는 게 점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시간이 느려진다던데 진짜 느려져 보이더군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이렇게 죽는구나,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다라는 생각만 들었었는데 제 몸이 갑자기 완전히 중심을 잃고 승강장 쪽으로 떨어지려는 순간 갑자기 몸이 뒤로 확 다시 당겨지더니 뒤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에 열차가 제 앞으로 지나갔어요. 상황 파악이 안 돼서 뭐지? 하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동기가 사색이 된 얼굴로 제 후드티를 잡은 채 제 주위에 있던 아저씨에게 아저씨 뭐예요? 라고 소리를 치더군요. 그 아저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제가 그 아저씨를 쳐다보니까 잠시 저를 쳐다보다가 저한테 가까이 와서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깜짝 놀랐죠? 그 소리를 듣고 제 동기가 뭐라고 막 화를 냈는데 저는 나름 군대도 갔다 온 20대 건장한 청년이었는데 몸이 굳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동기가 저 대신에 계속해서 아저씨에게 화를 내고 뭐라 했는데 갑자기 삐 하는 이명이 들리더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당산역 의자에 앉아있더라고요. 제 옆에는 동기가 있었고 동기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자 동기가 이야기를 해줬는데 자기가 인사를 하고 몇 걸음 걸었는데 제 뒤에 있는 아저씨가 이상하게 느낌이 쎄하더랍니다. 그래서 몇 분 차이 안 나는데 열차 타는 것까지 보자 라는 생각에 제 근처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동기가 서 있는 것까진 몰랐고요. 그런데 열차가 다가오자 뒤에 있던 아저씨가 저를 확 밀었고 자기도 너무 놀라서 저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후드티에 있는 모자를 잡아서 뒤로 당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저씨에게 뭐 하는 거냐고 따지고 쌍욕을 한 다음에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제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여서 잠시 의자에 절 두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미 그 아저씨는 내리는 사람들 틈에서 도망을 갔다고, 그래도 혹시 몰라서 경찰에 신고는 했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조금 뒤 경찰과 영무원이 같이 와서 상황 설명을 한 뒤에 동기와 경찰분이 저를 지하철을 태워줬던 게 기억이 나네요. 군대에서 불침범 서다가 귀신을 본 적도 한 번 있었지만 그때는 너무 놀란 거였는데 귀신과 다르게 아무 이유 없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를 갑자기 해하려는 생각에 정말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 한동안 출퇴근 시 당산역행 열차는 절대 타지도 않고 열차 승강장에는 몇 년 동안 가까이 가지도 않고 저 멀리서 대기하고 있다가 열차가 오면 타고 다녔지만 이후 전역에 스크린 도어가 모두 다 설치되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기억에서 잊고 지내다가 사연 모집과 함께 기억이 나서 이렇게 적어봅니다. 그러고 보니 이동기에게는 고맙다고 제대로 인사도 못한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하고 고맙네요. 몇 년간 연락을 못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연락해서 그때 고마웠다고 말 꺼내기도 좀 그래서 여기에 잠깐 적어봅니다. 그때 고마웠어. 덕분에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아. 고마워. 누가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인친스 분들도 항상 사람 조심하시길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하시면서 누가 갑자기 밀면 나 진짜 너무 소름 끼칠 것 같아. 그리고 완전 미친 사람이네. 자기 약간 그런 생각도 없고 깜짝 놀랬죠라니. 저 도라이 아닙니까? 저런 게 진짜 무섭긴 하네요. 병이겠죠? 그게 있는 거겠죠? 정신적으로. 공포 라디오였습니다. 우정인 공포 라디오. 저는 좀 조금 무서워졌거든요. 조금 오싹해졌거든요. 이게 나름 엄선된 경쟁률이 되게 높았다고 들었어요. 거진 10대1. 근데 제가 아직도 우정인